안녕하세요. 평범한 주부입니다. 시간 진짜 빠르죠. 벌써 6월이 지나가고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크고 작은 지출들을 하나씩 정리를 하다 보면은 현금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6월 고정지출 그리고 비정기 지출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산을 하고 7월에는 좀 더 계획적으로 살아볼 수 있도록 예산을 같이 짜보려고 합니다. 함께 살펴볼게요. 자, 먼저 고정지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지출 항목에는 교육비, 부모님, 공과금, 모임비, 통신비, 대출이자, 생활용품, 보험 이렇게 정해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8가지 항목으로 정해놓고 저는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초반에는 이렇지 않았고 계속 현금 생활을 하면서 이제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해서 이제 저만의 방식을 찾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예상 금액은 교육비가 90만 원이었고요. 지출 사용 금액은 846,156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잔액은 53,844원이었고요. 그리고 부모님 예산은 20만 원이었고 사용 금액도 20만 원입니다. 각 그 시댁과 친정에 10만 원씩 이제 용돈을 드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형제들끼리의 공유 통장으로 입금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과금은 25만 원 이제 작년에 펑펑 썼나 보죠. 작년에 이제 대략 평균치가 25만 원이었고요. 사실 이거는 저희는 이제 도시가스 취사를 하는 도시가스 따로 나오고 그 다음에 관리비에 전기세, 물세, 수도세죠. 그리고 온수비, 그 다음에 그 난방비까지 다 포함해서 나와요. 근데 요 25만 원도 그걸 다 합한 금액이 아니라 관리비에만 이제 국한된 평균 금액 1년 평균치가 25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열심히 또 현금 생활하고 짠테크 생활하고 했더니 그 25만 원은 관리비조차도 넘어가는 일이 거의 없어가지고 두 개를 따로 책정하는 게 너무 이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갖고 이제 그래도 이제 여름이랑 겨울에 난방비랑 또 그 에어컨을 쓰다 보면은 25만 원은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25만 원으로 평균을 잡고 지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6월에는 짝수달은 저희가 도시가스비는 짝수달마다 격달로 이제 청구가 되거든요. 도시가스비까지 나와서 19만 4,700원 청구가 되었습니다. 네, 많이 아꼈죠. 혼자 있을 때 에어컨도 지금도 사실 여름 되면은 이제 에어컨 전기세 너무 무섭잖아요. 누진세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혼자 있을 때는 최대한 에어컨 안 틀고 이제 그거 지키고 있어요. 4인 이상일 때는 28도 이상일 때, 그 다음에 3인 이상일 때 29도, 그리고 2인 이상일 때는 30도, 그리고 31도 이상 올라갈 때 실내 온도예요. 실내 온도 31도 이상 올라가면은 이제 혼자 있을 때라도 무조건 트는 걸로 그렇게 제가 기준을 잡아갖고 틀고 끄고 이렇게 했더니 틀리든 사실 저녁에 가족들 다 샤워하고 나서 이제 또 땀나면은 좀 찝찝하게 자야 되니까 그때 잠깐 틀고 새벽까지 좀 틀어놨다가 이제 제가 5시쯤에 일어나니까 그때 그냥 송풍으로 돌려놓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잔액은 55,300원이고요. 모임비는 5만원 이제 예산에서 5만원 그대로 다 나가가지고 잔액 없고요. 통신비 지출 되게 많았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영상 편집 어플 바꾸면서 1년치를 구독을 했거든요. 이번 달에 89,000원. 그래가지고 이제 통신비에서 예산 금액보다 많이 오버가 됐는데 다른 것이 좀 아껴가지고 그나마 89,000원 그대로 다 마이너스가 되진 않았고요. 228,443원 지출이 돼가지고 78,443원 마이너스입니다. 네, 빨간색 체크해줬고요. 요거는 그냥 신랑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거라 제가 따로 채워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대출이자는 17만원 목표로 잡았었는데 이번 달에 162,166원 이제 청구가 되었고 7,834원을 아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축하받을 일이 있어요. 제가 물론 그 신용대출 받은 것도 이제 집
주택을 위해서 신용대출을 받았던 것들도 받아놓은 것들도 있지만 제가 마이너스 통장이 가장 큰 목표라고 했잖아요. 마이너스 통장 사실 한도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마이너스 진짜 거의 한 7천? 6천대까지 찍어봤거든요. 현금 생활 하기 전에 정말 덮어놓고 쓰다가. 근데 그거를 1년 정도? 제가 본격적으로 작년에 이제 현금 생활을 해야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게 한 3월쯤이었어요. 그리고 영상 촬영은 한 10월쯤부터 시작했고 9월 말 10월 그쯤 시작을 했고요. 반년 정도 혼자서 개인적으로 현금 생활을 해서 지금 한 1년 하고 한 3개월 지났잖아요. 그 기간 동안 그 마이너스 한 5천만 원? 그 정도 있던 거를 5천, 4천만 원 다 갚았습니다. 드디어 이번 달에 마이너스 짝대기를 지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출 이자는 이제부터는 웬만하면 그 마통 이자는 안 나올 것 같고요. 또 지출을 막 하다 보면은 또 마이너스로 살짝 돌아갔다가 다시 올라왔다 하겠지만은 최대한 안 넘어가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남은 신용대출이 2개가 있어요. 2개 합해가지고 5,500만 원인가? 그거는 이제 중간에 상환을 하면 그 상환 수수료인가? 아무튼 그게 붙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3천만 원, 2,500만 원인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열심히 모아서 메꾸고 모아서 채우고 해가지고 2번에 나누어서 없애는 게 저의 큰 목표입니다.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최대한 해가지고 1년에서 2년 안에 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이사를 가게 될지 계속 여기서 살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최대한 열심히 갚아서 마이너스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힘들어도 아파도 집밥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답니다, 여러분. 빚쟁이에요. 빚쟁이라서 이렇게 풍족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도 열심히 돈을 벌어오는 남편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짠테크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생활용품으로 다시 가쁜 생활용품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산을 44,833원 잡았는데요. 지난달부터 44,788원이 계속 나가고 있어요. 공기청정기랑 정수기 렌탈 비용이요. 그래서 45원이 계속 남고 있는데 7월부터는 그냥 예산을 44,788원으로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신랑 그 건강보험, 건강암보험인가? 네, 그거 하나 나가고 있고요. 이제 저는 80세까지 보장되는 우체국 보험이 그 납입이 다 끝나가지고 그냥 보장만 남아있고요. 아이들 태아보험도 다 해지를 했고, 그리고 실비보험만 지금 그러니까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신랑 직장에서. 그래서 보험료는 66,250원 지출돼가지고 남은 금액은 0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총 합계를 살펴볼게요. 예산 총 합계는 183만 1,083원이 책정이 되었었는데 사용 금액이 179만 2,503원 지출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통신비에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음에도 교육비, 그 다음에 공과금 요런 데서 좀 많이 남겨가지고 잔액이 3만 8,580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비정기 지출 항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정기 지출 항목은 가족행사, 건강, 교통비, 미용비, 의류비, 선물, 경조사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항목으로 제가 나누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예산은 가족 행사는 30만 원이었어요. 근데 사용 금액이 20만 원. 네, 가족 행사로 우리 친정엄마, 그 다음에 시어머니 생신 때 용돈 드린 거 그거를 가족 행사로 잡아서 지출을 했고요. 그래서 잔액은 10만 원 남았습니다. 건강 비용은 30만 원이었는데 지난 달에 마이너스 있던 것도 여기 30만 원에서 갚아주고 해가지고 그냥 사용 금액을 3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잔액이 없어요. 빵원이에요. 둘째 치과도 가고 해가지고 신랑 뭐 다친 거, 아픈 거 병원비도 지출하고 해가지고 빵원이고, 그리고 교통비 5만 원 책정했는데 주유는 이번 달도 하지 않았고요. 별로 운행을 안 해요, 저희는. 그래서 어디 멀리 나갈 때나 운행을 하고 하니까 주유는 이번 달도 안 했고, 이거는 우리 2호 교통 그 카드 10,000원
충전해준 거랑 그 다음에 이번에 수영장 갔다 오면서 6,700원 이제 주차비로 나갔던 거, 그리고 저희 신랑 이제 그 대중교통비 해가지고 다 합하니까 38,050원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5만원 예산에서 잔액은 11,950원이다. 미용비는 3만원 예산에서 뭐 딱히 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 잔액 그대로 3만원 남겨왔고요. 의료비는 이번 달에 좀 많이 나갔죠. 그동안 계속 지출이 없다가 한꺼번에 나갔습니다. 2만원 예산을 잡아줬는데 저희 첫째 청바지 입고 싶다 그래서 청바지 사주고, 하얀색 면티 2개 2장짜리 9,900원인가 해가지고 사주고, 그리고 청 자켓까지 세트로 했더니 거의 10만 9천원 정도 썼었고, 그리고 우리 1호랑 2호 런닝이 작고 이제 해지고 해가지고 구매를 해갖고 총 12만 6,260원 지출을 했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10만 6,260원인데 이제 그동안 쌓여있던 그 비정기 지출이랑 그 다음에 목적저축 거기서 지출을 해서 현재 의료비 비정기 지출은 제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선물은 20만원 예산을 잡아놓는데요. 은근히 또 선물이 나갈 때가 많더라고요. 지인들 생일이나 뭐 출산, 돌, 100일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20만원을 항상 잡고 있는데 이번 달은 선물할 곳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쓴 게 없어서 20만원 그대로 남겨왔지만 마이너스 있던 게 있어가지고 아마 20만원 그대로 남아있진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조사는 10만원 예산 잡았는데 저희 나이대가 항상 그 친구들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거나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신다던가 친한 친구에 한해서요. 그리고 뭐 친척들 이렇게 경조사를 챙겨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다행히 6월에는 그런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없어가지고, 결혼식도 마찬가지고요. 없어가지고 지출된 게 없었고 예산 잔액 10만원 남겼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저는 항상 비정기 지출 예산 금액으로 이제 6월부터 잡아서 사용하자, 안에서 더하고 빼고 하자 이렇게 마음먹고 100만원을 잡았는데 사용 금액이 66만 4,310원이었습니다. 물론 마이너스 갚아주고 하면서 이 남은 잔액들이 그대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잔액은 33만 5,690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목적저축에서도 쓰고 3남매 저축 해놓은 거에서도 쓰고 대형마트에서도 쓰는데 그거를 지금까지 계속 정산을 안 하는 게 조금 마음이 불편했달까요? 그래가지고 저의 모든 것을 다 낱낱이 보여드리고 공개하겠다 했는데 이거를 정산을 안 하니까 조금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제가 정산을 이번 6월부터는 해야겠다 하고 기록을 해왔습니다. 세세한 목록은 뭐 브이로그나 이런 걸 통해서 간간히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합산을 한 건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목적저축에서는 총 55만 3,300원 사용했습니다. 저축을 이 정도 하고 이 정도 빼서 쓰는 기분인데 요거는 저희 2호 교정 지출 때문에, 교정비 지출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잡히는 것 같기는 해요. 한 달에 거의 10몇만 원씩 목적저축에서 빼서 쓰다 보니까 네, 그렇고, 그리고 3남매 저축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2호 교정비가 여기서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출이 많긴 한데 이번에 이제 수학학원 특강까지 지출이 되면서 36만 7,475원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대형마트는 이제 29만 4,940원 사용했습니다. 아마 6월에는 몇 번 안 갔지만 갈 때마다 10만원 이상 지출하고 와가지고 아마 이렇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축률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난달에 제가 그 가계부 어플을 지우는 바람에 저축률을 기록을 못 해왔는데 이번 달은 잘 기록을 해왔습니다. 이 저축률은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은근히. 왜냐면 뭐 신랑 월급도 있고 제가 따로 부수입 당근 판매하는 것도 있고 또 뭐 은행 이자나 그 다음에 뭐 주식 펀드 이런 거를 팔아가지고 남기는 수익들도 있기 때문에 복잡하지만 최대한 공정하게 제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부수입 플러스 저희 신랑의 급여 빼기 이제 지출 금액 해가지고 구하는 네, 대략의 그런
저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랑 월급날이 5월 20일이기, 그러니까 20일이기 때문에 매달 그 기준에 맞춰서 얘는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5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의 저축률입니다. 두구두구두구. 손 자꾸 올라오네. 짠! 네. 5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의 저축률은 48.25%입니다. 약 50% 정도 저축을 했고요. 마이너스 통장 갚는데 대부분이 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 쭉쭉쭉쭉 숫자가 줄어들면서 마이너스를 갚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고정지출 예산을 짜볼 예정인데요. 고정지출은 제가 이게 신랑 통장에서 빠져나가거나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금액들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계좌 대 계좌로 이체가 되는 거라서 페이크머니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페이크머니도 바꿔가지고 조금 어색한데 한번 나누어서 10만원, 50만원, 10만원, 5만원권 제가 그 6월 5주차 정산 영상까지 다 찍고 와가지고 또 이거를 찍었더니 목이 자꾸 가는 것 같아요. 물을 마셔도 안 되고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하고 5,000원, 1,000원 거는 그냥 같이 동전까지 이렇게 해볼게요. 우선 더해가면서 한번 하면 이제 총 합계랑 더해가지고 맞게 들어갔는지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남은 금액들은 큰 의미가 없으니까 빼주고요. 교육비는 90만원입니다. 그 종이 페이크머니의 단점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잘 안 떨어진다는 건데요. 그래도 최대한 비싸게 뭘 주고 사기는 아까우니까 90만원 채워보겠습니다. 교육비 90만원 안에서 이번 달도 잘 살 수 있기를. 그리고 부모님 거에는 지금 현재 다 비어있고요. 20만원. 넣어주고 벌써 7월이라니 세월 참 빠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과금은 지난달에 남겨온 거 있고요. 잔액이 이렇게 있으면 뿌듯뿌듯합니다. 그리고 25만원 플러스 25만원 25만원. 전기세 저희가 5월에는 거의 안 틀었고 6월부터 에어컨을 켜가지고 6월부터 이제 또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 됩니다. 채워줬고 네, 모임비는 5만원.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너무 더우면 사람이 기진맥진하니까 필요할 때는 또 틀어야 되죠. 네. 그리고 통신비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인데요. 통신비는 15만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마이너스가 되지 않아야 할 텐데 말이죠. 그리고 대출 이자는 지금 17만원이었고 잔액 남겨왔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부터 목표는 16만원입니다. 15만원, 6만원. 16만원 안에서 끊을 수 있을지. 매달 16만원씩 그냥 나간다고 하면은 너무 아까운데 빨리 모아서 갚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시불 상환이라고 해가지고 마통은 이제 그때그때 남는 금액만큼 갚을 수가 있는데 요거는 모아서 갚아줘야 되니까 얼마나 걸릴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요 생활용품 공기청정기랑 이제 정수기 비용은 4만. 아유 이것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소비 시절에
이제 업보인데 44,788원. 이렇게 넣어주고 얼마가 나갈지 이제 지켜봐야겠죠. 정수기는 필요하니까 괜찮은데 공기청정기는 이제는 애들도 어느 정도 커가지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거는 보험료. 보험료가 66,250원입니다. 펀드앤저축은 지금 신랑 통장에서 왜 안 빠져나가는지 모르는데 제가 못 받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비트코인은 오늘 아무튼 펀드앤저축은 무조건 95만원이거든요. 네, 90. 저희가 고정적으로 이제 나가는 펀드랑 저축은 95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제가 잔액 안에서 하고 있고 마이너스 갚으려고 이제 모으는 거 있었고 그래서 95만원 넣어주도록 하고요. 고정지출 예산 짜기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비정기 지출 채우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고정지출은 신랑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뭐 마이너스 되든 플러스 되든 최대한 아끼기만 하면 되는데 요것도 안 해주고 맞겠죠 뭐. 이거를 일단은 채워주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정리하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해갖고 올게요. 영상 길어지면은 힘드니까. 이렇게 여기 100만원 네, 가져온 거 있고요. 주로 5만원짜리가 많습니다. 패밀리 이벤트는 네, 가족 행사는 30만원. 6장 빼기 30만원. 네, 그리고 건강비용 30만원 채워줍니다. 지금 제로 상태인데요. 빼기 30만원. 온전히 저희 이후 교정비에 들어가면 좋겠는데 또 뭐 신랑이 뭐 어디를 다치셔서 아프다던가 진료를 가야 되던가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지출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안 들어가냐 빳빳하지가 않아서 종류가. 그리고 교통비는 5만원. 지금 현재 176,084원 남아있거든요. 채우고 만약에 주유를 하게 되면 저희는 5만원씩 가기 때문에 5만원? 많이 해도 한 6만원? 네,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용비는 지금 현재 테이크머니 10만원이랑 이렇게 2만원 들어있는데 3만원 채워서 15만원 되고요. 빼기 3만원. 그 다음에 의료비는 지금 제로 상태예요. 우리 1호 옷 구매해주면서 제로 상태인데 2만원 채워주겠습니다. 다시 차곡차곡 채워볼게요. 그 다음에 기프트 선물은 지금 다행히 마이너스를 벗어나가지고 59,632원 상태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20만원 네, 4장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0만원
해주면 25만 9,632원 네, 남아있고요. 그리고 이벤트 비용, 이거는 경조사 비용인데 지금 현재 15만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네, 10만원 여기 10만원 채워주면은 25만원. 오, 경조사 비용 이렇게 조금 25만원 넉넉하게 있으면은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갑자기 친척들이 결혼을 한다던가 네, 그런 상황일 때 조금 통장에서 생활비에서 훅 나가지 않기 때문에 많이 든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채워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만원 네, 100만원에서 제로가 됐으니까 잘 채워줬고요. 비정기 지출 예산도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6월 지출을 정리를 하고 7월 예산도 세워보았습니다. 큰 변화도 없고 계획한다고 해가지고 완벽하게 실행되거나 뭐 계획대로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씩 정리를 하면서 살아가는 게 현금 생활의 힘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내고 계신 여러분, 우리 앞으로도 7월도 함께 화이팅 해보아요. 그러면 8월에 다시 저는 7월 이제 고정 지출이랑 비정기 지출 정리를 해가지고 네, 정산하러 다시 돌아올게요. 그러면 여러분 안녕!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